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시가 끝나기까지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교육부 나가 있는 조혜령 기자 연결합니다. 조혜령 기자. 네, 교육부입니다. 네, 오늘 수능은 전반적으로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4년 만에 노마스크로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사회부 양영욱 기자가 취재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5시 45분이 지나면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끝으로 올해 수능 시험이 종료됩니다. 오늘 아침 고사장에 들어갔던 수험생들은 큰 시험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물수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잘 보고 싶어요. 너무 잘 보고 싶어서 부담감도 조금 있고 이제 보고 빨리 자고 싶어요. 긴장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착각하거나 올해 집에서 수능은 늦게 1교시 출발해 국어 시험을 경찰의 기준으로 에스코트를 보면 받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입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는 수험생들의 긴장은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풀어줬습니다. 수험생의 학교 후배들은 새벽부터 고사장 정문 앞에 모여 팻말을 들고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선배님들 수능 만점 가자! 수능 대박 기원! 배웅을 마친 일부 학부모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자식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수능 시험을 위해 고사장 주변에 경력 11,265명을 배치하고 차량들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오늘 수능 결시율은 어땠습니까? 네, 올해 수능은 1교시 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3,800여 명이 줄어든 50만 1,000여 명이 원서를 접수했고 이 중 5만 3천 명이 결시해 10.6%의 결시율을 보였습니다. 결시율은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15.12%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7.48%로 낮았습니다. 네, 올해 수능의 특징이랄까요? 원칙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한다는 거였잖아요. 이 부분 지켜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사교육 유발 요인인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 배제 방침을 밝혔는데요. 9월 모의평가에서 이걸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올해 수능 출제위원장인 경인교대 정문성 교수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수능에서는 수능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교사 25명으로 킬러 문항 여부만 판단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할 정도로 킬러 문항 배제에 신경을 썼습니다. 정문성 수능 출제위원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능 출제 점검단에서 킬러 문항 없음이라고 확인이 받은 다음에 출제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그렇게 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했다는 게 정문성 수능 출제위원장의 설명입니다. 킬러 문항에서 말하는 요소들 없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충분히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너무 전문적인 내용의 지문이나 과도하게 문제풀이에 시간을 쓰도록 유도하는 문항은 빼고 학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또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입시에서 좀 유불리 문제가 있었던 점이 지적되어 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 당국은 선택 과목 응시 집단을 분석해서 원점수나 표준 점수 최고점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수험생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문성 수능 출제위원장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에서 그 선택한 그 학생들의 응시 집단을 좀 분석을 해서 최대한 그 유불리가 나지 않도록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출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EBS 연계율은 무당수 기준으로 50% 수준이고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미 국어와 수학에 대한 분석이 좀 끝난 것 같은데 과목별 난이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입시업계에서는 국어 영역이 지난해 수능은 물론이고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지난해 수능 국어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쉬웠지만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처음 치러진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는 142점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 표준 점수는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 성적이 낮으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우면 반대로 하락합니다. 수학 영역은 어렵게 출제된 지난해 수능 수준을 유지해 올해 수능에서 수학과 국어 간 점수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입시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5점으로 국어보다 11점이나 높아 이과생들이 유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국어하고 수학에서 점수차가 11점이나 크게 발생했는데 금년도는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학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어졌기 때문에 점수 차이는 두 과목 간에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고 과목 간 중요도는 두 과목 모두 현재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수능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니까 올해 재수생, 삼수생 응시자도 아주 많아서 입시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이어서 앞으로 대입 일정 어떻게 될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시험이 끝난 과목 문제지랑 정답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일까지 닷새 동안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심사를 한 뒤 28일 오후 5시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되는데요.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루어지고 이어서 내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대학별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